여기 보시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터키, 인도네시아, 요르단 조금 개방적인 그런 무슬림들이죠. 수니파. 시아파는 이란, 이라크 이런 데가 좀 더 강성들이죠. 시아파가. 이슬람 역사에서 이렇게 막 다른 모양입니다. 이 수니파는 시아파를 종종 이단으로 간주하고 시아파는 수니파를 억압자로 보는 역사적 시각이 존재하는 거죠. 바로 앞마당에서 이런 걸프 국가들은 큰 전쟁이 벌어지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걸프 국가들은 대부분 미군 기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무슬림 행제들이라고 전쟁이 터지니까 이란이 아쉬운 소리를 걸프 국가들이 먼저 하더구먼요. 좀 중재 좀 해달라고. 오늘 그 뉴스가 한 신문에 미국의 아랍 걸프 파트너들이 그들의 앞마당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좀 진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건 아마 4월달, 올해 4월달에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이란을 방문해 가지고 최고 지도자를 만나는 그런 장면인데, 한번 살펴봤습니다마는 미국 내 기지가 이렇게 많습니다. 중동 내의 기지가. 붉은 기지는 육군 기지, 분홍색은 공군 기지, 그다음에 이제 보라색은 해군 기지, 그다음에 여러분들 푸른색은 이런 합동 기지. 여기 보시면 분규가 심한 예멘, 오만, 아랍에밀레트, 카타르, 이런 카타르나 이런 데 여러분들 유튜브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상당히 개방적인 것 같아요. 그래도 쿠웨이트, 친미 성향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많이 개방적이죠. 이제 이라크, 사담 후세인 때문에 나라가 박살이 났지 않습니까? 시리아도 마찬가지고.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 다 시아파들이란 말이죠. 종교가 사람을 이렇게 잡습니다. 터키도 이러면 좀 온건하고, 요르단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집트도 좀 온건하고. 이란이 참 문제가 큽니다. 이란이 1979년도에 팔레비 정권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런 신정체제가 등장하면서 사람들 삶이 너무 고단해진 겁니다. 이제 오늘도 SNS를 보니까 히잡을 쓰지 않았다 이럽니다. 한 여성이 구타를 얼마나 때렸는지 병원에 이름 입원해 있다가 죽었다는 그런 뉴스가 있더구먼요. 이 걸프 국가들은 참 고민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도 제가 놀란 것은 같은 무슬림 행제 국가라고 전쟁 상황이 악화가 되니까 이란에서 이런 데 바로 사절단을 파견해 가지고 아랍에밀레트하고 여러분들 카타르에 중재 요청을 하는 걸 보고, 여기 보시면은 사우디아나 아랍에밀레트 공화국은 자국 주둔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 때문에 미국이 이스라엘 견제에 나서야 된다고 촉구한다. 당연히 여러분들 본인들한테 발에 불 떨어지는 그런 일이니까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확전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걸프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로비를 하는 겁니다. 본인들도 인맥들이 있을 테니까. 최근 며칠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입장을 선회하니까 이제 걸프 국가들이 더 우려가 커진 거죠. 이 같은 사태 반전에 대해서 사우디 등 걸프 국가의 고위층들은 크게 당황한 것 같다. 4월 달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일 동안 중동 4개국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엄청난 환대를 받았지 않습니까? 걸프 국가의 고위 관리들은
5월 중동 국가에 대한 4일간 방문과 한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투자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데, 그러나 뭐 여기서 이번 전쟁의 가장 중심은 거의 9할 이상은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실존적 위협하고 이란이 핵무기를 소유해서 이스라엘을 박살내려고 하는 야망,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절충안을 찾기가 아주 어려울 겁니다. 궁극적으로 미국이 한정된 제한된 규모의 참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아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양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죽는 일이기 때문에. 앞에서 여러분들 보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방위군 사령관이 지금 2500발의 미사일을 갖고 있었는데 2년 이대로 내버려두면 8000발이 될 건데 죽으라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죠. 그죠? 이란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분들 어렵게 왔는데 우리가 항복하면 정권이 무너질 판인데 끝까지 핵농축 프로그램을 포기 못한다고 하겠죠. 그러면 방법 없지 않습니까? 미국의 주요 공군 및 해군 기지를 제공하고 있는 걸프 국가들은 미국과 이란 측의 어떠한 공격에도 참여하지 않거나 자국 영공이 그런 목적에 사용되는 걸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 천명해 왔다. 당연한 거죠. 사우디는 지난 4월 달에 국방부 장관인 빌 살만 왕자를 테헤란으로 보내 이란 최고 지도자에게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군사행동에 반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란이 약화되는 것을 그들은 내심 환영하겠지만 자의반 타의반으로 전쟁에 개입하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나 뭐 어느 한쪽에 줄을 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는 거죠. 페르시아만에서 경제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도시인 두바이는 이란 본토에서 불과 100마일도 떨어지지 않았다. 이 같은 근접성 때문에 분쟁으로 인한 그런 환경 문제라는 것은 핵유출과 같은 겁니다.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 우려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제 좋은 사이가는 서로가 외교적으로 노력을 하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사우디 UAE하고 뭐 종파가 완전히 다르니까. 그리고 예멘에서도 사우디가 여러분들 지원하는 북예멘하고 남예멘은 또 이란이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미 아랍에밀리트 공화국 이런 국교도 맺었고 그다음에 사우디하고 이런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니까 친미 국가라는 것은 그냥 꼭두각시 국가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란에서. 이란은 사우디, UAE는 미국의 하위 파트너로 간주하니까 뭐 아쉬울 때는 도와달라고 하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죠. 한국이 이런 얼마나 큰 병사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동에서 가장 큰 기지가 카타르의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인데 10,000명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28,000명을 여러분들 주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알 우데이 공군기지, 알 다프라 공군기지, 캠프 아리프잔, 아이 알산데드 보면은 한 7군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나라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겠죠.